요즘은 여자 돈 반 내고 남자 돈 반 내고 이걸 소위 말해 반반 결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반반 결혼. 도대체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주변에 제 친구나 지인들이 결혼을 하는데 반반 결혼한다고 한다. 그럼 저는 일단 말려요.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반반 결혼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님은 왜 말리시는 거예요? 결혼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도 경영하다 보면은 정이 있고 거기에 딱 등수별로 막 이렇게 월급을 줄 수도 없는 거고 한데 결혼을 그렇게 시작한다? 결혼이 가장 비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선택 아닌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 지금 국가에서 출산도 장려하고 결혼도 장려하고 있는데 거기 너무 반하는 얘기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혼은요, 물론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가문과 가문과의 결합,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무언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최근 한 100년간의 결혼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사랑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역경도 이겨내고 서로를 지지해주면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더라. 요것 때문에 이제 결혼까지를 가는 거잖아요. 드라마나 많은 뭐 동화, 영화 이런 거에 해피엔딩 마지막 장면 뭐예요? 결혼식이잖아요. 요즘 이상하게 다시 중세시대의 결혼관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 경제적인 어떤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인생이 뜻대로 이렇게 1+1이 2가 되고 2+2는 4가 되고 많이 아니고 가끔씩은 마이너스 5도 되고 하는데 그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 탓을 하실 거야? 근데 그 반반 시작점은 금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반 결혼을 했다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오픈을 해보니까 반반 결혼이 아닌 경우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2억짜리 전셋집을 이제 신혼집으로 하기로 하고 1억씩 가지고 오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한쪽에 1억은 그냥 정말 순수한 재산 1억이었는데 한쪽에 1억은 본인의 신용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대출 8천에 본인 가지고 있던 2천이었어요. 그럼 이게 1억 반반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출발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일단 불만이 막 쌓여요. 그렇죠. 왜냐면 난 반반 결혼하려고 했었으니까. 또는 이런 거예요. 반반 결혼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머지 모든 걸 다 반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안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혼집은 어디로 구하실 거예요? 양쪽이 회사가 다르면? 반반 중앙에? 그러면은 누구랑 더 가까운 데를 고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누구랑 더 가까운 데를 골랐다고 한번 쳐요. 그러면은 일찍 퇴근한 사람은 집안일을 당연히 더 많이 하겠죠? 거기서 이제 반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다 싸우는 포인트들이에요. 너의 회사에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네가 더 집안일을 많이 해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반반 해가지고 이 전셋집 구하는데 내가 반 냈는데 왜 나만 집안일을 많이 해?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반반 결혼의 의미를 어떻게 딱 반으로 나눌 것인가? 여기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일을 반반한다 라고 하면은 뭐가 반반일까요? 집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청소를 반반할 수 없잖아요.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반반 결혼을 처음에 했었던 그 기초가 뭐예요? 손해보지도 않고 이익을 보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분명히 집안일을 하면서 빈정이 상해요. 양쪽 다 빈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산적인 시작은 별로 좋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반반 결혼을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최근에는 반반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은 결혼 생활은 희생이고 내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제일 행복한 길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시작을 하면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니네 집에 가니까 기름도 네가 내라 이렇게. 시댁이 더 멀다, 친정이 더 멀다 하면 기름값도 상대방이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만이 하나하나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왜? 똑같이 안 하지 막 이런 거에. 요즘에 이제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은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오세요. 결혼할 때 누가 얼마씩 가지고 왔고 내 월급이 얼마인데 저쪽이 얼마고 해서 2대8인데 딱 요대로 나누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라고 막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이혼 사건에서는 그렇게 나눠지지를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가지고 반반씩을 딱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나중에 가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의뢰인분이 오셔갖고 저는 반반 결혼했으니까 재산 분할도 반반으로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변호사님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솔루션을 내려주시나요? 그거 딱히 없는데? 전 그냥 팩폭을 일단 반반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요것도 이제 상대의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 혹은 요거는 우리의 마이너스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일단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맞벌이 부부셨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있었던 집이에요. 이 부부가 원래는 소득이 비슷했어요. 완전 갓난쟁이 아기가 생겨버리니까 한쪽이 육아휴직을 한 거예요. 육아휴직하면은 당연히 벌이가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반반이 아니라는 거죠. 육아휴직을 하니까 소득이 확 없어지잖아요. 버는 돈이 없었다. 그 사이에 이제 내가 다 벌어서 먹였다. 그러니까 내 기여도가 또 높아야 된다. 하나도 안 벌었고 상대가 산 옷들 생활비 내가 밥도 다 먹여줬고 쟤는 나한테 빌부터 산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리를 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생활비를 어디다 썼는지까지를 정리를 했어요. 와이프가 자기 혼자서 커피 마신 거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공동생활비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거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이분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아이 육아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본인도 많이 벌 수 있고 한데 본인 경력 단절되는 거를 감수를 하고 육아휴직을 선택하신 거 아니냐. 이분이 안 하셨으면 본인이 하셨지 않느냐. 그동안 이분이 못 번 돈 가지고 이 사람의 기여가 무조건 낫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저는 궁금해요. 반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결혼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쌍방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도와야 돼요. 양쪽이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도우미를 썼다. 육아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시터가 이제 절대적으로 도와주고 그 돈도 같이 썼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시터가 없는 시간 동안에 아이 본고 뭐 새벽에 일어난 횟수를 정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 생활은 딱 반반일 수가 없어요. 반반을 추구하는 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딱 반반이기는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상대를 위해서 더 낼 용기와 그런 의지와 그런 애정이 있는가 이거를 본인 스스로 검토를 하고 결혼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아닌 반반이니까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니까 오히려 이 결혼은 이익만 될 거니까 내 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본인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시작하시는 반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반 결혼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말립니다. 결혼 생활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반, 처음부터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결혼을 할 때는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거다, 더 나아지기만 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애정을 기초로 해서 내가 가진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상대를 찾는데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그런 상대를 만나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반반 결혼을 하셨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 불화가 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 반반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재산은 5대5다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혼인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실제로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보신 후에 소송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